네, 대표님, 오늘은 루멘 디자인 채널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팟캐스트 포맷인데, 팟캐스트로 저희가 인사드리는 첫 번째 컨텐츠가 주제가 되게 좀 도발적인 것 같아요. 이 주제 괜찮으시겠어요? 할 말은 해야죠. 네, 할 말은 해야 되고, 다 프로라고 인식되어지는 부분들이 제가 봐도 좀 많고, 한번 얘기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저는 네. 이 주제가 말씀하신 대로 뭐 모든 사람들이 좀 걱정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액면가라고 하잖아요. 네. 액면가로 붙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그게 사실 소비자들이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직접 공사를 하거나 경험을 하지 않는 한 판단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인테리어 컨텐츠가 엄청 많고 인테리어 채널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사실 유튜브나 인스타는 뭔가 객관화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로 검증받는 게 아니고 개인이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거라서 또 쉽게 접근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홍보가 가장 또 손쉽기도 하고 과장되게 하더라도 누군가 가서 참이냐 거짓이냐 이렇게 따질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 SNS 보다 보면은 인테리어 채널이 이렇게 많아? 이런 생각 들거든요. 혹시 그냥 채널만 많아진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인테리어 업체들이 좀 최근에 많아진 건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워낙 많이 온라인에 보이니까. 저는 그게 동일한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전에는 미용실보다 많다 막 이럴 정도로 인테리어 업체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집수리 하신 분도 인테리어, 뭐 타일을 하시는 분도 인테리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업체가 더 많았는데 뭐 일부러 찾아보지 않는 한 노출되는 건 아니었는데 지금은 뭐 인스타든 유튜브든 노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좀 더 많아졌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간단하게 뭐 포트폴리오를 서로 교환하기도 하잖아요. 그거 아시나요? 뭐 이런 건가요? 예를 들면은 루멘이 디자인으로 들어간 시공인데 그걸 뭐 타일팀도 쓰고 목공팀도 네. 쓰고 그런 뜻인가요? 그것도 당연히 그들이 했기 때문에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 자기가 포트폴리오가 없다 그러면 뭐 후배한테도 빌려주기도 하고 실제로 뭐 자기가 투입된 현장이 아닌데도 그쵸.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어도 조금이라도 인발부가 되었다면 서로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냥 품앗이처럼. 네, 품앗이처럼 이미지를 좀 같이 공유하고 뭐 이러면서 같은 포트폴리오 올라오고 뭐 이런 것도 많죠. 그럼 갑자기 듣다가 궁금해진 건데 나는 그냥 품앗이 이런 거 없이 그냥 진짜 맨몸으로 맨땅 헤딩 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시작한 포트폴리오 아예 없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저 포폴 없으니까 절반 가격에 해드릴게요 이렇게 시작하시죠? 그거 되게 좋은 생각이네요. 근데 그렇게 하기도 해요. 진짜요? 진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 직업이 뭐야? 나 인테리어 했어. 그럼 우리 집도 좀 인테리어 해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시작을 하는데 한두 건은 지인한테 해줄 수 있어요. 말한 대로 이제 금액 못 받죠. 제대로 못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뭐 소개를 하더라도 뭐 사진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럴 때는 친한 사람들한테 좀 빌려서 그걸 포트폴리오처럼 사용을 하는데 포트폴리오 없이 그 인테리어를 한다라는 게 요즘은 객관화된 데이터를 대부분 포트폴리오에서 보기 때문에 그게 없이는 좀 사실 시작하기 힘들죠. 특히 주거는 우리 대타이틀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잖아요. 주거공사는 사실 경험치가 프로의 아주 기준이 되는데 경험치가 아주 부족한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대표님은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 포트폴리오 같은 거를 막 SNS에 올려놓은 것들만을 기반으로는 뭔가를 판단하거나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취향적인 부분을 찾아가는 건 괜찮은데 그게 객관적으로 이 업체가 되게 괜찮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대표님은 처음에 포폴 같은 거 어떻게 하셨어요? 맨땅 헤딩 아니면은? 전 맨땅에. 진짜요? 사실 그때 저한테 공사를 의뢰해주신 분들한테 전 되게 고맙게 생각해요. 제 얼굴 하나 보고 계약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진짜 고맙게 생각을 해요. 열심히 설명을 하고 열심히 잘하겠다고 하고 그걸 믿고 공사를 맡겨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도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좀 진실돼 보이거든요. 그 진실성 하나를 믿고 의뢰를
하신 거예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뭐 싸게라는 표현보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다 해드렸던 것 같아요. 공사를 맡겨주시면 이렇게 입금 같은 걸 하잖아요. 그 입금 받은 돈이 너무 부담스러웠었어요. 밤에 자다가도 딱 이렇게 눈에 딱 떠졌어요. 아, 내가 이렇게 돈을 받았으니 저 집을 어떻게 잘해줄까. 그 생각을 새벽에도 좀 했던 것 같아요. 설명을 좀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집의 도면을 가지고 계획을 다 디테일하게 써드렸어요. 도면에 이 공간에 뭐 타일도 시공을 하고 단을 올리고 면적은 어느 정도 나오고 그리고 단열은 여긴 꼼꼼히 해야 되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기술적인 거라든가 디자인적인 표현을 그 공사계획서처럼 다 만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플랜까지 다 해서 이렇게 드리면서 신뢰를 많이 쌓고 그리고 그 신뢰를 깨지 않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죠.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고 또 지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포트폴리오가 생기고 또 지인들이 다시 의뢰를 하고 하면서 포트폴리오가 쌓이는 데는 한 3년 이상은 걸렸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얼핏 듣기로 막 최근에도 로맨에서 이런 거 시공 같은 거 하고 상담하다가 도면이나 이런 거 되게 조사 막 많이 해서 막 제공하고 하면 되게 클라이언트가 막 좋아하신다거나 뭐 감동받는 경우가 뭐 있으셨던 것 같은데 약간 그때부터 이어져 온 그 습관이죠. 약간 습관. 그러니까 고객들이 오면 어떻게 하겠다, 어떤 컨셉으로 하겠다, 뭐를 하겠다, 뭐 이것들을 아주 소상히 공사기획서를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컨셉보드도 만들고 이래서 고객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먼저 자료가 좀 철저히 준비돼서 넘어가면 고객들도 안심을 하죠. 고객들은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집을 이렇게 꾸며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굉장히 협소적이고 그리고 약간 무질서한 계획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이제 업체 와서 얘기를 다 하나하나 하고 이러면 자기가 몰랐던 좋아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알고 우리 집을 이렇게 바꾸겠다는 디테일한 그 공사 계획서를 이렇게 보면 우리 집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구체화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눈에 보이죠.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고객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거 없이 공사를 한다는 거는 한마디로 이제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고객은 배제하고 그런 업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집을 남의 집에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쁘지 않나요? 그 돈에 이 정도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그게 아마추어죠. 본인이 좋은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했을 때 고객님이 좋아하고 저희가 이렇게 제안을 할 때 싫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이렇게 여기서 바꾸고 이건 내가 좋은 거지. 이 집에 사시는 이 고객님이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굉장히 구체화시키고 계획을 써서 고객한테 드려서 고객이 같이 상상할 수 있는 집을 만들어가는 게 진짜 중요한 거죠. 처음에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시면 되게 심플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분들은. 그쵸, 깔끔하고, 편하고, 그런 집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집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할 거다라는 거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도 그 고객이 얘기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그리고 자녀가 어리다거나, 이런 그냥 생활 컨디션을 얘기하게 돼 있거든요. 인테리어가 좀 묘한 게 있어요. 인테리어를 제가 하면서 느낀 건데, 만약에 공사 기간이 뭐 3개월이다, 또는 6개월이다, 그러면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 사람 삶에 들어갔다 나오는 느낌이에요. 그 식구들이 뭘 하고 또 어떤 고충이 있고 뭐 혼자 살면서 어떤 걸 즐기고 또는 가족이 뭐 첫째가 좀 얌전하고 둘째가 깨발랄해서 뭐 많이 부시고 뭐 이런 얘기도 다 저희한테 하거든요. 생각보다 인테리어 업체랑 상담할 때 되게 솔직해져요. 약간 삶의 내밀한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이게 공간에 반영이 돼야 되니까. 내밀한 얘기를 이렇게 막 파헤치지 않아요. 하시기도 하고, 나쁜 말로 저희가 눈치채기도 하고, 이 침대 베개가 하나인지 두 개인지, 거기 상패가 누가 줬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사진처럼 찍혀요. 사진처럼 찍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주방에 갔는데, 뭐 설거지를 하고 안 하고 이런 거보다, 식자재가 많고, 국을 끓였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 게
평소에 대표님한테 뭐 시공 사례 같은 거 얘기해달라고 하면은 얘기하실 때 키워드를 항상 뭐 딸 셋을 둔 뭐 아버지의 집이었다 뭐 아니면은 사내에서 어떤 의사결정권자의 위치에 있는 것 같은 커리어 우먼의 그런 집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셔가지고 표현이 독특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약간 이런 이유가 있었나 보네. 그럼요. 그거는, 그러니까 집이 생각보다 그 삶을 좀 표현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딸 둘인 집, 아들이 둘인 집, 오빠가 있는 집 또는 누나가 있는 집이 약간 형태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묘한 디테일이 차이가 있는데 그 삶을 그렇게 자꾸 관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관찰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그 집을 좀 더 잘 고객한테 잘 맞게 디자인하고 그리고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어떤 직업병 같은 거예요. 인테리어 하면은 좀 뭔가 공학적이고 뭔가 기술적인 이미지가 좀 강했는데 되게 약간 인문학적인 느낌도 나네요. 제가 F잖아요. 지나치게 F죠. 그러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업체의 실력을 확인하려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요즘에는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표를 만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업체를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해요. 이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면허가 있느냐 그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자본금이 있느냐. 그리고 이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사무실이 있느냐. 또 사무실에 가면 같이 일해주는 직원들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한 게 인테리어가 어려운 만큼 그 시스템도 작동을 잘 해야 돼요. 혼자서 고객을 미팅하고 상담하고 얘기를 하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혼자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인벌브 돼서 그거를 디벨롭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회사이냐. 그리고 또 현장에서 누가 더 케어를 해줄 수 있느냐. 뭐 현장을 케어해주는 사람이 뭐 누구냐. 모든 거를 디렉터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뭐 이런 거를 보려면 좀 더 객관화되어 있는 그런 업체를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지금 좀 궁금한 게 생긴 게, 예를 들면 아까 그 면허 얘기하셨잖아요. 네. 필수적으로 꼭 이거는 확인해야 돼. 뭐 이런 게 혹시 있나요? 그 실내건축공사 면허가 있는지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원래 실내건축공사 면허가 있어야지 되는 이유가 그게 없으면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면허 없는데 공사를 좀 큰 게 했다. 그러면 사실은 객관적으로는 불법이죠. 면허 같은 거는 그냥 물어보면 되잖아요. 혹시 면허는 있으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예를 들면 뭐 회사에 뭐 예산 문제는 없으시죠? 이렇게 물어보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확인해요? 또 이게 약간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워낙 썰이나 괴담으로 공사하다가 날랐다, 뭐 회사 망했다 이런 얘기를 가끔 들으니까 사실 돈 문제가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인테리어는 사람들이 사무실도 있고 막 차도 번듯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기는 해요. 근데 그게 가장 고객님들이 쉽게 생각하면 견적을 받으면 이 금액으로 공사가 가능해?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싸게 하는데 계약이 급급하다. 그건 조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혈이 필요한 거예요. 대부분 인테리어 업체들이 대부분 계좌이체 하잖아요. 현금 결제를 하는 거죠. 카드 결제 안 하고 현금 결제를 하는데 수혈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뭐냐면 돈이 없고 이게 나갈 돈은 많고 그게 돈이 이렇게 들어오면 다른 건들을 먼저 막 해결하면 그러다가 돈이 확 말려버리면 그 공사를 못 하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안 와요. 그러겠네. 네, 일을 안 오기 때문에 그 공사가 중단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계약금을 주고 막 중도금 중도금도 좀 빨리 좀 많이 이렇게 돈이 필요하니까 뭐 또 나가야 되고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되게 실력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딴 데보다 훨씬 싸. 그러면 실력도 있고 싸니까 하고 싶겠지만 그건 내막을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실제로 그런 주변에 그런 사람을 봤어요. 그 인테리어 공사 하시는 분들 중에 자본이 말리는 거예요. 부채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당장 돈을 받아서 자기가 결제를 해줘야 되는 구멍
과정들을 다 메우고 나면 실제 이 공사를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건데 그 사람이 신용관리를 계속 잘 해왔다면 작업자들도 와서 작업을 해주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작업자들이 와서 일을 안 해줘요. 그럼 그 공사는 중단이 됩니다. 그러면 또 방금 이제 회사의 뭐 재정 문제 같은 거 예를 들어주시면서 약간 뭐 이런 시그널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얘기는 하셨는데 돈 문제 이런 걸 떠나서 조금 더 좋은 공사, 좋은 인테리어를 위해서 뭔가 고객 입장에서 꼭 물어보면은 좋은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고객들이 되게 미안해하면서 하는 게 있어요. 혹시 이런 질문을 해도 될까요? 라고 해서 물어보시는 내용 중에 뭐 면허 있으세요? 뭐 저희 현장에는 몇 명이 투입이 되나요? 그리고 담당은 누구인가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고 여기 규모는 어떤가요? 뭐 업력은 얼마나 되나요?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고 근데 그걸 물어보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앞에 또 말씀하신 거 들어봤을 때 무조건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기도 근데 하니까. 그거를 되게 미안해요. 대표님 이거 죄송한데 이거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1번 면허는 있으시죠? 뭐 사무실 있고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당연한 건데 그렇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해는 되네요. 꼭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뭐 알아서 다 잘 해드리긴 하지만 그걸 묵과묵고에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미안해하지 마시고 그건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계약 방식이나 뭐 고객이랑 소통하는 거, 뭐 정보 공유하는 뭐 이런 측면 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인테리어 하면은 일반인들이 가장 집중하는 거는 예쁘냐, 내 취향대로 잘 뽑혔냐 뭐 이런 거를 아무래도 따지게 되잖아요. 약간 좀 그런 미적인 측면으로 넘어와서 저희가 주제가 프로랑 아마추어 비교하는 건데 프로가 인테리어한 현장은 디테일이나 미적으로 뭐 퀄리티적으로 어떤 게 다르다. 디테일이나 어떤 이 퀄리티 차이 뭐 이런 거? 뭐 그런 차이는 또 어디서 비롯되는지. 경험이 일단은 많아야 되는 건 맞고 경험을 많다는 거는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걸레바지라고 하면 다 10cm였거든요. 근데 10cm에서 6cm로 줄어들고 6cm에서 4cm로 줄고 뭐 3cm로 줄어드는 그 과정이 이런 거죠. 요즘 유행하니까 한 4cm 하면 되겠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4cm를 할 때는 진짜 저는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6cm까지는 제가 봐도 깔끔하고 좀 심플해 보였어요. 근데 4cm를 시도할 때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2cm 차이인데. 왜냐면 없어 보이는 거 아니야? 이걸 줄일 때 저희는 쉽게 말하면 테스트를 좀 한단 말이죠. 마음에도 테스트를 하고 시공에서도 그 테스트를 보고 막 이러는 거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경험이 많다는 거는 딱 줄였을 때 이게 리스크가 있을 것 같다는 거에 대한 것도 경험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없어 보일 수 있어라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또 시도를 해보고 그거를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뭐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고민할 수 있는 거는 경험이 좀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또 반대로 경험치가 너무 많은 사람들 중에 고집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걸레바지는 10cm지? 그거는 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치를 그 시도를 하면서 쌓은 사람과 고집스럽게 그냥 한 방향만 온 사람은 좀 다르다. 그 경험치에서 나오는 그런 디테일을 뽑을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시키는 대로 또는 유행하는 대로 하는 거랑 그 경험치에서 나오는 마감선을 모든 걸 읽을 수 있고 거기에서 변화를 했을 때 다른 변수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경험치가 좀 보이는 업체가 일단은 프로겠죠. 그럼 약간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면은 걸레바지를 6cm로 했는데 좀 너무 높나 하면은 그걸 4cm로 다시 한번 재시공을 해본다거나 재시공했는데 너무 없어 보이면 다시 그거를 복구한다거나 이런 것도 어쨌든 시간이나 예산 손해인데 뭐 그런 리스크 테이킹도 해야죠. 하는 업체가 있고 또 그냥 넘어가는 업체가 있을 것 같고 그거는 최근에도 뭐 대표님이 뭐 하나 또 까셨잖아요. 바닥 까셨었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거 같아요. 이거는 또 저희 특징이죠. 해서 안 이쁘면 빼면 돼요. 그리고 고객들한테도 그 얘기를 해요. 도배 지정할 때 막 글쎄 세상을 구하는 결정을 하듯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러죠. 해서 안 이쁘면 바꿔드릴게요. 그러면 고객님은 아주 그냥 너무 가볍게 정하세요. 이거예요. 막 이렇게 하시는데 세상에 못 바꾸는 거 없으니까. 그리고 저희는 했을 때 안 이쁘면 과감히 바꿀 수 있는 그 정도는 되는 업체인 것 같아요. 결과물이 좋다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요? 저희 자부심은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안 이쁜 거를 돈 때문에 이쁘다고 우길 만한
그런 배짱은 없어요, 제가. 제 눈에 안 이쁘면, 고객 눈에도 안 이쁘고, 사람 다 보는 눈이 똑같거든요. 전문가라서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이쁘다, 또는 안 이쁘다, 이건 실패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돈 아까워가지고, 이거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나이스한 시공이었어요. 뭐 이렇게 우길 만한 저희가 그런 배짱은 없는 것 같아요. 얼굴에 이렇게 얼굴빛이 나타나. 이거 안 예쁜데라는 게 안 예뻐. 이렇게 써 있어요, 얼굴에.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돈을 들여서라도 수정을 하죠. 실력적인 거 외에도 약간 태도나 철학에서도 디테일이 갈리겠네요. 그런 접근 자체가 달라지는 거. 저는 인테리어를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나 싶기는 해요. 이 일 진짜 힘들고 워낙 큰 돈이 오가니까 인테리어는 돈 되게 많이 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가장 고되고 돈 안 된다? 이거는 좀 다들 똑같이 말하는 것 같지만 진짜 그렇거든요. 근데 이걸 돈 벌려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부터는 사실 인테리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냥 안 이뻐도고 뭐 잘못돼도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마인드로 하면 이걸 오래 못해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자기가 해놓은 결과물에 대해서 다 같이 예쁘고 행복하고 이런 결과물 때문에 이 일을 오랫동안 하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돈 벌려고 하면 이 일은 사실 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8시부터 현장에 가야 되지, 5시 이후에는 고객 미팅해야 되지, 시안도 그려야 되지. 정말 많이 고된데 거기다가 작업자들 말 안 들으면 고생하지, 고객이 컴플레인 하면 힘들지. 정말 힘든 직업이거든요. 저가 생각했을 때는. 그 결과물에 대한 자부심이라든가 자기 만족도가 없는데 이 일을 오래 할 수는 없어요. 그냥 돈 버는 건 딴 거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결과물이 안 이쁘면 어떻게 하시나요? 다시 뜯어야죠. 그러면은 대표님이 보시기에 약간 좋은 공간 디자이너 그리고 현장 팀 어떤 게 다르더라 이런 게 있으실까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머리는 되게 좋은데 심성적으로는 좀 단순해요. 그래서 좋은 디자이너 또는 좋은 시공자, 현장 팀은 자기 집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집 공사하듯이 자기 집 챙기듯이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업병인데 그 공간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하고 외우면서 그 집을 케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공간을 이렇게 하면 더 예쁘지 않을까? 고민하는 친구가 있어요. 뭐 그런 사람들이 진짜로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 단순히 여기에 컨센트 있는데 여기에다 컨센트를 넣으면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벽체는 흰색이니까 흰색 컨센트를 써줘야지 또는 뭐 실버니까 어두운 색이니까 실버를 써줘야지 그런 디테일들을 뭐 예를 들어서 집을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 와 여기는 우드 여기는 화이트 뭐 이게 아니라 저 구석에 저 공간에 저기에 뭐 이렇게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집을 다 애워요. 조금이라도 더 이쁘게 조금이라도 더 보기 좋게 어느 시선에서 그게 걸리지 않게 뭐 이런 고민을 이게 밥 먹듯이 하는 습관처럼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저도 그렇긴 한데 저희 이제 부장님도 5년 전에 6년 전에 한 현장을 다 기억을 해요. 기억을 해서 그때 거기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했었지? 이러면은 그때 거기가 물이 새가지고 뭐 이런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공간을 기억을 하고 더 공을 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진짜 좋은 디자이너고 좋은 시공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까지 춤추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와 이쁜데요? 이 한마디예요. 와 이거 좋은데요? 그 한마디가 그들을 춤추게 하는 거죠.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 돈 벌려고 일하는 것보다 어떤 서로의 만족도와 결과물에 대한 이제 자부심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건데 물론 다 내 돈 주고 내 집 고쳤지 당신 돈으로 고친 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조금 좀 섭섭한 케이스예요.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하면 다 뭐든지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뭐 보통 이 정도는 다 하는 거 아닌가? 이건 왜 이래요? 막 이렇게 시작하면은 그거는 조금 좋은 디자이너였던 사람과 좋은 시공자였던 사람들한테 힘을 쫙 빼는 어떤 그런 모멘트가 아닌가.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정말로 내 집같이 일을 하는 그 기간이에요. 공사 기간은 이 집은 내 집이다, 내 공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오늘 영상에서 되게 프로페셔널한 팀을 만나는 방법 여러 가지 포인트로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종합적으로 소비자가 진짜 믿고 맡길 수 있는 프로 인테리어 업체를 고르기 위한 약간 조언 같은 걸 좀 종합적으로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들 또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마인드? 사실 그 마인드를 알려주세요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상담 중에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담 중에 그걸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좀 기본으로 했을 때 이 사람과 내가 정말 나의 이쁜 집, 나의 살기 편안한 집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확신을 주는 업체를 만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소통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준다는 그런 소통도 중요한데 눈높이에 맞는 소통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눈높이에 맞춰서 소통해 줄 수 있는 업체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제 말 다 알죠? 막 이런 거거든요. 설명 겁나 많이 했는데 이해하셨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듣는 사람은 고문일 때도 있어요. 그게 고문이라는 게 뭐냐면 모르는 용어를 막 쓰면서 저만 아는 현장의 컨디션을 막 설명하면서 두구장장 설명하고 아시죠?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에 취해서 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가 좀 가끔 가다가 이 눈높이 이렇게 상향 조정, 하향 조정 뭐 이런 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통을 정말 능수능란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는 사실은 경험이에요. 이분이 물어보는 게 내용이 뭔지는 알고 답해야 되잖아요. 이 분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다면 그 질문도 이해를 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 업체를 선정한다, 프로를 선정한다에는 본인의 눈높이에 맞고 자기 집에 맞는 진정한 소통과 디자인과 집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는지 그거를 좀 더 고민하면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고 다음번에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